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인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초등학교 때 중국 고전 시가를 약 50개 정도 암송을 하는데요. 그중 10개 정도는 성인이 돼서도 암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학으로 다가가면 쉽게 중국인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중국인 직원이 웨이신에다가 허이제쿤 웨이요 카페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니요 카페마 메이요 뚜캉마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한 10개 정도로 와, 한국인 너 이런 것도 알아? 너 단가행 알아? 이런 식으로 저를 놀라워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국인들이 저를 만날 때면 너 혹시 이백의 시도 알아? 이청조 시는 알아? 하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붙이더군요. 이렇게 중국인들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여행이 더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 가면 유카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떤 스님이 귀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석상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호전을 입고 유카탑을 방문했다면 이 석상이 바로 노지심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수호전을 안 읽고 유카탑에 방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아, 탑이구나, 아, 석상이구나, 앞에 강이 있구나, 이런 단순한 느낌만 받으셨을 겁니다. 여행의 재미가 반감이 되죠. 그리고 항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면 항저우에는 서호가 있죠. 그리고 그 서호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는데 긴 게 소교, 짧은 게 백교입니다. 왜 이게 소교이고 백교인지 여러분이 모르고 갔다면 정말 아쉬운 여행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백교를 지날 때 여러 가지 무덤들이 있는데요. 뭐 무송의 묘라든지 아니면 소소소의 묘, 그리고 뭐 추군의 묘, 여러 가지 이런 무덤들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중국 문학을 모른다면 무송이 누구이고 소소소가 누구이고 그리고 추군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 문학의 인용구가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부지엔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형식입니다. 주인부지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시작이 많이 되는데 장진주를 모르고 이 주인부지엔을 봤다면 그저 단순한 해석으로 임금은 보지 못한다, 임금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임금은 누구지? 또 시진핑?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의 꾸중이나 숙제가 많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为什么西洋剑和太极我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무슨 뜻이? 이러면 정말 중국인들도 답답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중국 문학에 대한 인용구가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흔히들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중국 바이어와 술을 마실 때 장진주 한 번 읊어주면 뭐 안 되던 계약도 다 성사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술자리에서 장진주를 외우면 여러분은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 문학을 그냥 실생활에서 가볍게 즐기십시오. 결코 중국 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